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달러, 1달러 대 1코인, 또 1원 대 1원화 코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이 삼성이나 쿠팡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생태계에 합류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삼성의 우리 핸드폰을 연결해서 폰이라든지 페이경, 삼성페이 결제망에 이렇게 삼성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들어가게끔 하고요. 쿠팡도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고정 비용을 아끼고, 삼성전자도 1억 달러 넘는 비용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2024년도에는 2,030억 달러인데요. 2030년은 1조 4,090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M2입니다. M2는 총통화입니다. 전 세계 총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도에 0.1%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0.9%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연간 평균 증가율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38%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 결제 수단별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신용카드는 우리가 지금 수수료가 2에서 3%가 되고 정산시간도 즉시지만, 여기에 국제 송금이나 송금 서비스에는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들어가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을 하더라도 0.01달러의 미만이 있고 수초 수분이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송금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코인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같은 건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비트코인 같은 것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는 내재 가치 논쟁이다. 과연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내재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제 논쟁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정한 그 통화하고 1대1로 매칭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든지,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출시가 안 되지만 원화라든지 이렇게 1대1로 할 수가 있고요. 가격 변동폭, 비트코인 같은 것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 변동폭이 크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 가격 변동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변화되는 그 달러 가치에 일정하게 변동폭이 되는, 변동폭이 더 작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불명확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법으로 규제를 한다. 이것이 이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의 차이점인데,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허들은 소비자나 고객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생길 거냐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금융에 들어오는 마지막 허들이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그러면 저기 법정화폐, US 달러 같은 거죠. 한국 원화 같은, 또는 실물자산, 금 같은 겁니다. 안정적인 자산에 고정돼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다. 2014년에 등장을 해서 현재 USDT와 USDC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 비중은 이더리움이나 드론 이런 것이 지금 네트워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RWA, 왜 스테이블 코인과 RWA냐 그런데, RWA라는 것은 리얼 월드 서비스.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세계에 되는 것은 부동산, 금, 채권, 그런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화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을 RWA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RWA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이 7일이죠. 그다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글로벌 거래다. 국경이나 시간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존 금융의 문제, 기존 금융에 있는 문제 해결과 화폐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RWA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용자는 금융회사나 투자자가 얻는 효능은 뭐냐? 그래서 투자 자산의 대상을 확대하고 물건의 성질이나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 자산도 분할이 가능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고객군이 등장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가 높은 접근성이다. 24시간 그 다음에 7일 이렇게 되고요. 자유로운 글로벌 거래, 즉각적인 결제다. 즉각적인 결제가 되고 기존의 금융 상품도 효율화시킬 수 있다. 청산이나 결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래의 효율성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즉각적인 결제를 하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서 오류를 제조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서 운용 비용을 절감해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세 가지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거래 효율성 개선, 안정성 강화,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얻는 효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이제 전체 가상시장 가상금은 3조 8,300억, 그러니까 3.83조 달러입니다. 3조 8,300억 달러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2,50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상 자산의 가격 안정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그래서 2020년대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전체입니다. 전체 중에서 조 달러고 봅니다. 그래서 2조 달러에서 전체에서 3조 8,300억 달러가 되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점점 커져서 2028년도에는 한 그래서 2조 달러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은 어디다 하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과 미래인데, 지금 현재는 주로 이제 디파이를 가지고 이제 탈중앙화, 디파이라는 것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전 세계 어디라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디파이라고 하는데, 그게 비중이 67%인데 2030년에는 한 45%로 줄어들고요. 그 대신 송금, 지금 현재는 15% 정도 되는데 그건 20% 정도로 늘어나고, 상품의 구매죠. 상품의 구매가 지금 현재는 5%밖에 안 되는데 20% 늘어나서 향후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았을 때 지급 수단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코리아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이슈하고요. 한국 코리아원의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발행 계획인데, 자, 이건 이제 회사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연간 70만 대 자동차를 2024년도에 팔았는데, 만일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만일 현대자동차에 차를 산다 했을 때에 만일 3%를 이렇게 할인해 주겠다,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할 수 있는 볼륨 양이 한 70억
달러, 7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에 파는 자동차가 2024년도에 373만 대 그런 대수를 팔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있는 이 자동차 앞에다가 이런 가상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비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한국의 원화스테이블 코인도 현대 자동차에 있는 앞에 계기판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2024년도에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연간 2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월급으로 받아서 송금을 한다. 그러면 그건 충분하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시장이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밸류 체인은 발행하고 플랫폼, 결제 브릿지, 커스터디, 그 다음에 유통거래 이렇게 하는 건데 발행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하고 시장 유통하는 건데 여러 회사가 관련되어 있고요. 플랫폼은 거래를 검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데 그런 이더리움 같은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고 자, 결제나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실제로 사용되는 영역인데 페이팔 같은 데가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고 자, 커스터디 준비금 수탁하고 자산 운영하고 스테이블 코인 보관하는 건데 이런 또 회사들이 블랙락 그런 회사들이 연관된 회사들. 유통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유통시키고 거래소에 거래하는 건데 이런 회사들이 밸류 체인을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원체인 금융에서 주도권 사업이 시작됐다. 원체인이 뭐냐?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래 활동을 원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빨간색을 칠하는 것은 새로운 지급 수단입니다. 금융 서비스고요. 예금, 대출, 주식, 카드, 금융상품 보면 기존에 있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금융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것이 하나가 점령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 미술품의 토큰, 부동산 토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하고 자산을 토큰화,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토큰시키고 글로벌 결제 송금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이 나오게 될 것이다. 금융의 강점을 가진 전통 금융사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 시장 영역이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원체인 금융에서 이렇게 주도권 많은 이런 것이 있는데 특정한 상품이 딱 잡을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향후에 금융시장에서 같이 하나의 지갑에서 서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향후의 전망. 자, 국내의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 EU,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제 규제를 해서 이제 규제라는 것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법 안에서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달에 지니어스 법을 시행을 해서 해외에서 발행된 UDS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도 미국 규제를 적용한다라고요. EU도 미카라는 것은 2024년 12월에 시행되고 영국에도 2025년 5월달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관련 협의 문서를 발간했고 홍콩은 2025년 5월에 스테이블 코인 법 입법을 알려있고 싱가포르도 2023년 8월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각 나라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을 보면 미국 주도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 정책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를 가속화했다 보고요. 유럽 연합은 미카를 제정을 시행하고 일본도 자금 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제도화를 추진해서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세부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가상자산 시장 동향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자, 증권성이 있으면 자, 여기 증권성이 있게 되면 자본시장법 그래서 가상자산의 교육 체계인데 증권성이 있으면은 자본시장법으로 통제를 하고 증권성이 없으면 가상자산법에 적용하는 이원화된 교육체계인데 자 이렇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판단 기준은 공동으로 사업하냐 금전 같은 걸 투자하느냐 주로 타인이 수행하느냐 손익을 기속 관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증권성이 있냐 없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는 동일한 이용,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증권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자산의 유형별을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만일 증권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만일 증권성이 없다 그러면 비증권 가상자산에서 가상자산법 그 다음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상자산을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을 전망해서 약간 스테이블 코인이 알게 모르게 우리 금융시장, 우리 생활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